자, 안녕하십니까. 주목산입니다. 드디어 주문했던 마이크가 도착해서 이제 제 데스크탑으로 이제 처음으로 한번 녹화를 해봅니다. 장비가 하나씩 하나씩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오늘이 12월 24일,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 산타 랠리가 이제 시작되는 날입니다. 음, 오전 6시 50분이고요. 어제 제가 종가 베팅 하려다가 중간에 그냥 2,000원, 2,000원에서 계속 머물길래 2,000원에서 그냥 사놔 버렸는데 역시나 종가 베팅으로 하는 게 맞았던 것 같네요. 그 전날 어제 그저께 제가 사실 술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판단력이 좀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사놓고 자버렸는데 중간에 잠깐 소폭 떨어졌을 때가 아마 이 그래프가 참 좋은 게 이래서 제가 잘 안 보여요. 1분 봉은 좀 심했나? 23일 날 11만 1,200원까지 떨어졌었네요. 12시 40분 300원. 요때 제가 산 것 같아요. 12만 2천원 맞네요. 딱 요때 쭉 그냥 버티길래 샀는데 2만 4천원까지 12만 4천원이 고점이었나요? 12만 4,500원 11만 2,500원까지 뚫는 걸 내가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각설하고 그죠? 자, 미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볼까요? 우와, 끝내줍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평균 0.72%가 올랐어요. 이 정도 많이 올랐죠. 오, 엔비디아 6%까지 올랐네요. 나스닥이 우리가 어제 국내 주식은 나스닥이 좀 내려앉았던 것 같던데 아닌가요? 제가 자세히 안 봐가지고 나스닥이 난다. 코스닥이 어제 조금 맞네 내려앉았었죠. 코스피는 좀 쭉 버텨주고 있는 어, 코스닥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부에서 지금 코스닥을 많이 살리려고 이제 노력 중이죠. 최근에 국정회의를 봤더니 한 뭐 몇 개 업체 퇴출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정리 다 되고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이제 이재명 정부 공약부터 시작됐던 거죠.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정상화, 비정상을 정상화만 한다.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뭐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충분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정리되면 한다고 하고 중간중간 계속 했었죠. 상법 개정안도 뭐 지금 몇 차입니까? 3차인가요? 그렇게 계속 나오니까 그거 정리되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때는 올라가는 수준이 지금이랑 달라요. 껑충껑충 뛰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자 국내 지수 말고요. 해외 걸로 봅시다. 어떻게 하는 거지? 저도 이거 창을 지금 깔아놓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조금 어색합니다. 그거 어디서 봤지? 여기 해외. 해외는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달러 어디 갔습니까? 달러. 1,483 0.24% 올랐네요. 달러는 제가 예전에 금리 국제 관계하고 뭐 우리 원달러 환율하고 이거 조금 영상을 찍어서 올렸던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을 얘기하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시면 많아요, 내용. 한번 보시고 긍정적으로 보는 데도 있고 약간 중립적으로 보는 채널도 있고 나라 곧 망한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걸 다 보세요. 항상 주가 변동에 대한 시장의 뉴스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실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봐서 기분 좋은 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제가 이번에 한 1억 정도 몰빵 때리기 전에 우리 단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최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일부러 찾아봐라. 찾아지면 다 같이 공유해서 같이 보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전체적인 거 긍정, 중립, 부정 이걸 다 객관적인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그거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달러 문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긍정적인 분석을 하는 채널의 얘기가 훨씬 더 저에게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지금 현 상황을 해석하기엔 가장 합리적이었어요. 약간 음모론자처럼 뭐 "이거는 뭐 이게 아니면 말이 안 돼." 이러면서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논리가 좀 빈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 못 하니까 약간 음모론 같은 걸 갖다 붙여서 뭐 약간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는 설득이 안 되죠. 저 같은 논리적인 사람은 논리 그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논리가 받쳐주지 않거나 좀 그렇게 하면은 증거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은 이상 좀 그리고 너무 단순한 논리 그냥 원화 가치의 하락은 곧 경제 붕괴가 온다. 뭐 이런 초등학생 같은 그런 해석으로 인제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건 이제 유튜브 채널에는 없습니다. 우리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 커뮤니티에 보면 그런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고요. 그 정도 수준은 지금 웬만큼 길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 그죠. 한국은행 뭐 행정부 이런 본인들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을까요? 그런 거를 개무시하는 이상한 초등학생 같은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 얘기는 그냥 개무시하면 되고요. 지금 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 뭐 유튜브 채널만 찾아봐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 "고양이를 부탁해." 최근에 인제 금리 문제로 설명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목소리도 차분하시고 상당히 쉽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한번 참고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뭐 제가 홍보해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금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환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잘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상당히 중립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본지 오래돼 가지고 그리고 제가 건망증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볼 때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느낌?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것만 탁탁 기억해 놓고 그냥 긍정 위로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만 딱 느낌만 기억하고 다 지워 버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 머리가.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건망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디테일한 거 뭐 "야 저번에는 뭐 0. 몇이라 그랬잖아. 이번에는 왜 0.1 몇이야." 뭐 이런 거를 터잡으시면 저는 인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맥락만 저도 이제 이런 정보들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면 대충 맥락만 파악하고
그렇다고 올라간다고 내려간다고 아니면 뭐 이게 앞으로 어떻다고 이런 식으로만 딱 느낌만 딱 잡아 버리고 삭제해 버리는 스타일이라서 아무튼 달러 환율 문제는 고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인제 달러 1,500원 시대가 당연한 듯이 우리가 옛날에 달러 1,200원 시대를 당연한 듯이 살았고 달러가 뭐 처음부터 1,500원, 1,400원 아니었잖아요. 그 올라오면 이제는 옛날 사람들이 보면 "우와 1,400 원이 가능하다고." 이런 얘기가 되듯이 인제 계속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게 올라가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환율은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재명 정부가 정말로 말한 것처럼 잘 해낸다면 아마 역전도 되겠죠. 저는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또 내심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어 저도 약간 국뽕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좀 믿는 편이에요. 그 윤석열 정부 때는 정부를 안 믿었지만 저도 원래 약간 음모론자 비슷한 걸 믿었었어요. 음모론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부는 국민을 속인다. 그리고 대기업은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지금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자 고런 얘기 그만하고 자 요렇게 어제 하루 종일 쭈루루룩 이렇게 그래도 요 선을 지켜 주고 있습니다. 121,400 원이 지켜지길래 인제 요거를 또 제가 어제 하나 추가해서 그었습니다. 요 위로는 얼마에 그어야 될까요? 121,500 원에 그어 놓으면 되게 것 같네요. 121,500원. 자 12만 참 잠깐 거꾸로 12만이 됐으면 바라는 것 같습니다. 112,500 원. 자 여기다 꺼 놓읍시다. 자 그러면 인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 주가 전망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봐요. 미장을 봤더니 굉장히 좋죠. 그럼 오늘도 어떻게 될까요? 이걸 쭉 이렇게 빼 볼까요? 이렇게 빼서 자유곡선을 한번 그려 볼까요? 뭘로 그려야 되지? 이걸로 그려야 되나? 붓. 형광펜. 형광펜 내려 볼까요? 자 인제 오늘 갭 상승. 자 여기서 얼마입니까 요거? 요 포인트 얼마입니까? 117,700 원. 갭으로 얼마 띄워서 시작했습니까? 여기가 시간이 나오나? 여기 시간이 나오네. 9시. 그 전날 이게 23일 아니구나. 이쪽 들어가야 되네요. 형광펜이 돼 버렸네. 취소. 절로 가는 거 어떻게 가지? 어설픕니다 제가. 여기 있다. 일로 쭉 갑시다. 자 갭 상승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겠죠? 20 내가 이걸 너무 10 분으로 쪼갰다. 30 분. 여긴가 봅니다. 19 일, 22 일. 오케이. 22일 마감을 여기서 쳤죠? 8시 마감. 자 여기가 마감입니다. 얼마입니까? 118,000 원. 118,000 원에서 아침장에서 살짝 떨어졌었죠? 117,000 원. 내가 이때 얼마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자 아침에 요때 한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요때 한번 들어가고 추가로 또 안 들어간 거는 인제 9시 장에서가 더 중요하거든요. 어 그래서 '9시 장을 보고 들어가자.'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올라가고 나서 들어가면 억울하지 않냐. 뭐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뭐 이런 건 욕심이고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예측은 예측일 뿐 항상 주식은 대응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예측은 근데 왜 하냐면 마음속에 기준선을 두려고 그래요. 그걸 안 하고 보면 '내가 살려고 했던가? 팔아야 됐던가?' 이게 솔직히 주식창을 계속 보다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기준을 딱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도 그어 놓고 마음속에 내가 얼마면 사고 얼마면 팔고를 딱 정하고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장 보고 본장이 진짜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맞네.' 확인하고 사도
나는 늦지 않다라고 이제 미리 판단을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12만 2천 원 한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쯤이었던가 여기서 샀죠. 추가로 제가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사 버렸는데 여기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12 시쯤에 떨어졌죠. 요때 샀으면 가장 베스트였다. 뭐 지나간 걸 저는 이제 미련은 안 갖습니다. 근데 인제 요럴 때 종가 베팅을 하겠다 생각하면, 종가 베팅을 왜 하냐면요, 이 하루 종일 흐름을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흐름이 계속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요 존을 벗어나는지 안 하는지를 딱 보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거 딱 봐서.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22 일이었나? 자 봅시다. 22일 3시 반쯤에, 이때가 아니고 23 일이었나 봐요. 아니 22일 맞아. 22일 날 마지막에 봐요. 이렇게 쫙 말아 올랐잖아. 쭉 끝까지. 거의 여기가 몇 시냐면요. 자 여기가 2 시예요. 2 시. 2 시에 10만 9,900 원이었어. 2 시에. 근데 2시 반 되니까 올렸죠. 3시 올렸죠. 11만 400 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몰아쳐서 3시 반 마감은 11만 500 원에 맞춰 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인제 프리장 애프터장 들어가니까 인제 다들 쫄아 가지고 파는데, 그거를 다시 또 막 주워 먹어서, 요때 제가 데이터 봤을 때 외국인이었던 것 같던데, 요즘 외국인들 뭐 프리장에서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애프터장에서도 보이고. 자, 그래서 23일 날 아침에 요렇게 시작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계속 버티길래 쭉 말아 올려서 한 2,500원 이쯤에서 마감 쳐 놓을 줄 알았어요. 아니면 요 선과 요 선 중간쯤이니까 한 중간쯤, 그렇지 한 이 정도. 어제 요때가 얼마였나? 11만 2,100 원. 그래 2,100 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더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12만 2,500원 찍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더 높게까지도 가 놓지 않을까 했는데, 요거는 인제 제가 지나서 얘기하는 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본격 랠리, 산타 랠리가 시작되기 전 약간 숨고르기를 해 놓은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올려야 되니까 너무 계속 치올리기는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1 시간 봉으로 한번 봅시다. 자, 요렇게 가고 있네요. 어 아까 중간에 다른 거 뭐 하나 할 얘기가 생각났었는데 또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을 요렇게 하시면 가장 안정적이었다. 끝까지 흐름을 보고 턱 사셔도 된다. 근데 좀 크게 갈 때는요, 몇백 원, 몇백 원 이런 거는 뭐 그냥 개무시하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100 원, 200원 먹자고 주식하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인제 초보분들은 최대한 인제 배우는 단계면 쭉 지켜보시고 최대한 낮은 점 잡으려고도 해 보시고, 호가창에 매도량, 매수량 줄어들고 늘어나는 거 막 실시간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 좀 잘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신다 하는 거고요.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도 없이 자꾸 3000% 빠지면서 자꾸 하는 스타일이라. 자, 형광펜. 아까 형광펜 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오늘도 갭 상승을 그러면 11만 1,500 원 갭 상승이 대충 11만 700 원에서 11만 1,700 원, 1,000원 정도가 갭 상승되죠. 그러면 11만 1,500 원, 11만 2,500 원 그렇겠네요. 자, 갭 상승을 쭉. 이거 씨 너무 별로다. 이 다 가려 버리면 씨. 야 너 사라져. 이렇게 하네. 오케이. 자, 너는 사라지고. 어 선택은 안 돼? 이거 어떻게 지워? 너무 별로다. 어쨌든 무시하고 보세요. 제가 이런 거 처음 해 봐 가지고요. 뭐 이걸로 해 보자. 오케이. 자, 이렇게 갭 상승 올라갔다. 오, 이거 좋네.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정도 분위기면요. 이거보다 더 빨리 올라가겠네요. 이것도 지울까요? 지웁시다. 갭상승이니까 이렇게 아씨 이렇게 간다고 봐야 되죠. 너무 심했나? 아, 이런 건 무시해도 되죠. 이렇게 갔다가 더 치고 올라가면서 조정을 살짝 오고, 야, 이제 이걸로 예측을 만들어 놔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간 거랑 비교하고 한번 해볼까요? 아, 재밌겠다, 이거. 아, 이거 느낌 안 삽니다. 이거는 아닐 것 같고, 쭉, 쭉쭉, 쭉쭉, 이렇게 행보 좀 버티다가요. 한 번 더 쭉, 24일이니까. 우리 얼마까지 가느냐? 11만 3,500원. 그렇지. 이 정도. 아, 이거보다 더 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랠리인데, 씨.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긴 하는데. 자, 11만 4천원에 한번 일단 선을 하나 그어 놓을까요? 야, 여기는 선을 그을 수가 없게 해놨네. 아, 이게 선택되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지우고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어 놓읍시다. 어? 아, 이게 아직 안 끝났구나. 아까는 어떻게 저절로 끝났어? 됐다. 이제 켜진다. 11만 4천원도 기준선을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그럼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아, 3,500원에 내가 걷지? 3,500원의 마무리. 자, 요거 요대로 안 지우고 놔두겠습니다. 아, 요건 지우자. 찢어진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언제는 됐다가 언제는 안 됐다가 막 그러네요. 아까 기준선도 안 꺼지더니. 자, 요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산타랠리니까요. 이보다 더 가주면 정말 땡큐죠. 자, 그 다음에 뭘 말씀드려야 되나요? 자, 어제 저 따라 몇 분 사신 것 같아요. 솔직히 제 혼자만의 착각인지 몰라도. 아까 보니까 11만 2,100원까지도 사신 분들 계시던데, 이제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면 많이도 아니죠. 아, 여기서 봐요. 제가 11만 2천원에 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자버린 바람에 이제, 안 본 것도 있지만, 이 정도 뚝 떨어졌을 때 왜 이제 추가 매수를 안 하느냐. 그거는 이 기준이 있어요. 그죠? 이제 이거를 내가 11만 1,500원에 선을 그어 놓고도 바보같이 약간 높았을 때 사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걸 어제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거를 켜놓고,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켜놓고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보고 촉으로만 하면은, 이제 어제는 그냥 감으로 하긴 했는데, 감으로만 하면은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서 결국 실수가 나오는 거죠. 이거 500원이면요. 저는 뭐 어제 몇 주 샀나요? 한 50주 샀나요? 아무튼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쫙 마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사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평단이 11만 1,800원, 1,850원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두 푼이 아니니까 이제 500원도 소중하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샀으면 제일 좋고요. 여기서 샀는데 만약에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죠? 이거 다시 그어 볼까요? 이건 지우면 되니까. 이렇게 샀는데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여기를 제대로 딱 진입해서 샀어. 근데 이게 이렇게 흘러. 이렇게 흘러도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거나 요 근처까지 요렇게 왔을 때 사는 거지. 이 중간에 제 영상 보면 여기 예전에 다른 우리 회원분들한테 제가 설명해 준 게 있어요. 어중간하게 그 100원 내려가고 200원 내려갔는데 추격 매수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의미 없는 행동이고 오히려 악수를 두는 거다. 총알은 아껴라.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오른쪽 거 클릭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자, 설명이 좀 부족하다 느끼면 질문을 해주세요. 나중에. 저는 이게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뭐 빠뜨린 건 없는지 모릅니다. 생각나는 대로 저는 대본도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생방송을 한 번씩 하는데 그때는 뭐 너무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처럼만 해서 뭐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
실시간으로 막 질문하면 제가 알려드리고 뭐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뭐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뭐 저도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저한테 필요한 것만 딱딱 하는 거니까 고렇게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예상은 하는데 자 내일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 움직여 버렸다. 아이씨. 아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뭐야? 오케이. 자 제자리에 갖다 놓고 자 그러면 만약에 내려갔다.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어중간하게 내려갔을 때는 반응 안 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지면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자 109,900 원. 딱 109,900 원 안 왔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109,900 원 근처. 인제 호가창을 보고 결정해요. 이 기준선을 이렇게 두고 마음속에 내가 어느 정도 규칙을 정했으면 이제 실제 투자에서는 호가창 보는 법도 제가 올려 놨죠. 근데 호가창 보는 법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영상 하나 올렸다고 해서 그게 모든 상황과 모든 주식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거래량도 많고 무거운 주식은 무거운 대로 이 호가창 흐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음 그런 거 호가창을 매일 보고 매일 보고 매일 어떻게 사 이러는데 막 있는 재산 다 털어 넣으면 매일 못 하죠. 그래서 한 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를 10 단계까지 하면 10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주 사고 지금처럼 만약 어제 사는데 제가 샀는데 따라 사고 싶다. 한 주 사세요, 한 주. 그러고 나서 떨어졌어. 그럼 내가 물타락하는 이 자리 정해 줬잖아요. 이건 이제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정해야 돼요. 각자 자기가 느끼는 기준선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무조건 철칙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호가창 선 긋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선을 쭉쭉쭉 그어 놓고 이 기준 가까이 왔을 때 사는 거예요. 왔을 때. 요래 왔을 때도 좀 더 지켜보고 사도 돼요. 우리가 미장이나 인제 낙폭이 큰 그런 이제 그 주식을 단타로 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삼성같이 인제 묵직한 주식은요. 이렇게 지켜보면서 해도 됩니다. 물론 얘도 갑자기 이렇게 막 심각하게 움직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이렇게 주로 좀 천천히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같은 초보들이 하기가 참 좋아요. 반응 속도가 좀 느려도 큰 차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걸로 먼저 연습을 많이 하시고 이거보다 쪼금 더 빨리 움직이는데 아니면 심각하게 빨리 움직이는 데는 여러분들 쳐다만 보다가 끝납니다. 뭐 "왜 안 돼?" 뭐 이런 거. "왜 난 안 사죠?" 뭐 삼성도 보면 가끔 커뮤니티에 "왜 난 안 사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가끔 아직도 실수합니다. 매도하다 보면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막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깜빡하는 거죠.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자꾸 사고 팔고를 습관화해야 돼요, 몸에 배이게. 그래서 한 주 사고 팔기 단타를 연습시키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 나중에 그거 한번 강의해야 되겠다. 한 주 단타 훈련 아니죠. 단타의 필요성. 아 이거 좋다. 단타의 필요성에 대한 영상을 또 한번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단타의 긍정적인 어 그러니까 왜 단타를 왜 시키느냐. 나도 해요. 저도 왜 계속 하느냐 귀찮은데. 사실 재밌어서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필요성에 대한 것도 한참 하겠는데요. 한 1 시간은 나오겠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요렇게 딱 오면 사는 거지. 살 때도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니까요. 딱 보고 사셔도 돼. 아주 이상한 선이 나왔네. 이 움직임이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왔다가 살짝 더 떨어지기도 하고 또 요렇게 왔다가 살짝 더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겁니다. 뭐 내일이 아니고요. 요렇게 움직이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너무 그렇게 막 심각하게 막 따라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가면 산다. 쉽죠?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자 쉽지 않는 선을 이거 연습 좀 해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자 어쨌든 자 요렇게 내려가면
산다. 천천히 내려가도 어쨌든 선을 다시 그어 봅시다. 아, 이거 좀 불편하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만약에 하가 떨어지고요. 천천히 이렇게 되면 반응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을 안 하다가 여기끔 왔을 때 사는 거예요. 여기 근처. 이거보다 더 내려갔을 때 사도 좋습니다. 참을성 있는 분들은 더 내려갈 때까지 있다가 한 이 정도 왔을 때 사도 되죠. 내일은 이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내려가는 상상을. 상상이 되십니까? 좀 더 줄여볼까요? 자, 이렇게. 상상이 되세요? 자,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이제 크리스마스, 랠리가 쭉 시작됐다. 이렇게 다시 제자리 잡고, 요선도 많이 지지했었죠. 자, 이러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며칠입니까? 12월, 거의 11월 달부터 다 있네. 봐요. 12월 1일부터만 봐도, 여기서부터 이제 랠리 이렇게 별로 안 올랐어요. 봐요. 여기, 이거 한번 꺼볼까요? 자, 추세선, 정보 추세선 한번 꺼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에이, 월랑 10% 올랐어요, 여러분. 10%. 그죠? 거의 한 달 만에, 한 달 동안, 연말에 한 달 동안 겨우 10% 올랐어요. 이거 10%요. 마이크론이 어제 그저께 뭐 요 며칠 동안 오른 거에 참나. 마이크론이 삼성보다 저 밑에 있는 놈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삼성이 30%는 올랐어야지. 그러니까 이 상승률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또 할까요? 커뮤니티에, 아니, 이래 고점인데 또 사요? 물론 삼성 자체만 봤을 때는 최고점을 뚫었으니까, 그죠? 근데 또 사요? 또 사는 기준이 뭐예요?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단타를 평소에 계속 하시면서 이런 흐름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가격에 제가 팍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내가 커뮤니티에 글 썼죠. 본인만의 기준을 찾아야 된다. 그 기준이 이제 있어야 주식이 이제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흐름이 나도 지금 이제 꺼보고 알았잖아요. 근데 이게 매일 단타를 하면, 지금 이거 옳은 거 아닌데? 이런 게 느껴집니다. 이걸 말로 설명을 어떻게. 다음에 제대로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이 추세선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미장도 매일 보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미장 보고, 그 추세 보고, 7시 반이 다 돼가네요. 다들 이거 보고 좀 준비하셔야 되니까 너무 긴 말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것 쪼개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하락했을 때는 천천히 계속 사는 거 아닙니다.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하락하는 거 보고 흥분하면 막 총알 난사합니다. 난사하지 마시고, 요선, 그러니까 요선에 한번 샀는데, 지지하는 척 하다가 좀 그게 요렇게 떨어졌다가 여기 왔는데 내가 샀어. 근데 지지하는 척 가다가 또 뚝 떨어져. 그럼 이때 사는 거예요. 지지하는 척 하다가 내려가면, 요놈 봐라, 요놈 봐라. 그럼 계속 지켜보세요. 이 정도 떨어져가 막 버티면 내비둬요. 요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버티다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땡큐잖아요, 땡큐. 처음부터 안 내려간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왜 거기에서 요만큼 더 먹겠다고 막 총알을 난사하느냐고. 하지 마세요. 주식은 생각보다 하락장에서는요, 이렇게도 갔다가요, 다시 이렇게도 가고요, 이렇게도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일주일 내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 대응할 거예요? 꼴랑 제가 10단계를 해놨는데 10단계 맨날 1단계, 2단계에서 끝나니까 10단계까지 안 가고 나중에는 1단계 그 10개를 다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다 먹으려고 하면 다 잃습니다. 그냥 규칙대로 하는 게, 그 규칙을 정한 이유를 잘 나중에 또 한 1시간 강의가 되겠지만, 욕심을 내려놓는 법, 한 주 단타를 1000주를 내가 사고 판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임하시라.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실패도 해보시면 한 주를 날려. 그럼 손절도 쳐봐요. 그러면서 거기에 동그라미 3개를 붙여. 1000주를 방금 손절 쳤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라고요.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1000주 해서 내가 지금 손절 친 게
돈으로 치면 얼마다. 야, 내가 오늘 판단 미스로 욕심 좀 과하게 냈다가 한 1,000만 원 날렸네. 뭐 이런 식으로. 1,000만 원 아니죠. 1,000 주면 거의 한 뭐 100만 원 날렸네. 200만 원 날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저것도 한번 영상 만들어야겠다. 실제 운용 자금에 대한 이해도. 어, 1,000주, 10주. 아, 이것도 참 중요한 내용인데. 자,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시라는 거. 아씨, 또 뭔 얘기 하려고 했지. 어쨌든 내려가면 사고요. 내려가면 사고, 내려가면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가면 심각합니다. 그때는 다른 대책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일단 그렇게 설명드리고, 자, 올라가면 구경합니다. 자, 올라가면 어제 산 거 올라가는 이 호가창 봐야 됩니다. 이것도 올라가는 속도, 올라가는 분위기, 그리고 몇 시에 올라가는지, 몇 시에 버티다가 다시 몇 시에 올라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대응이에요. 미리 예측은 우리가 준비는 이렇게 하지만 제 예측은 가끔 너무 정확해서 이게 예측인지 대응인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되면 정말 좋죠. 그러니까 연습을 하다가 내 예측과 실제가 너무 비슷하게 계속 가는 게 횟수가 점점 늘어난다. 그러면 한 주를 단타를 치시던 거를 10주로 바꾸세요. 실제로 10주를. 돈이 있다면. 그러고 나서 하다 보면 진짜로 이거 어느 순간 내가 이 흐름을 다 느끼고 있네? 이런 느낌이 와요. 내가 예상이 왜 이렇게 다 맞지? 근데 막연하게 '난 이럴 거야.'라고 막연하게가 아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럴 거야.'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미장이 이렇게 올랐고 그다음에 현재 뭐 외부의 시장의 어떤 영향, 뭐 정치적 영향 이런 것들은요. 어제 뉴스 보고 오늘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한 주 단타를 하면서 매일 보는 거니까. 매일 본 한 달간 아니면 1년간의 데이터가 머릿속에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작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루 이틀 봤을 때는 그 느낌이 안 오겠지만 계속 보다 보면 우리도 AI처럼 빅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렇게 빅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어 HBM4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메모리 엔비디아가 왜 저렇게 떠요? 많으면 많을수록 AI가 정확성이 높아진다. 우리도 똑같아요. 이런 데이터를 많이 쌓을수록 정확성은 높아진다. 아무튼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자꾸 오늘따라 많이 씁니다. 올라가면 어 무슨 얘기하다가 아무튼 결론만 얘기할게요. 안 팔아요. 오늘은 안 팔 겁니다. 어 내 마음속에는 이미 그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호가창을 보고 올라가는 흐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추세 이런 거를 봐서 8시에 아마 8시에 이 갭 상승은 8시에는 어제처럼 8시에 살짝 요렇게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지금 뭐 그 커뮤니티를 봤더니 저는 커뮤니티를 왜 보냐면 개인들이 저 요즘 개인들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개미들 무섭습니다. 수량도 많아요. 최근에 뉴스 봤을 때 80조 정도라고 하던데요. 아직 안 산 대기 현금이 80조. 이 80조가 뭐냐면 비관론자들입니다. 환율 안 떨어지면 이 돈 안 움직여온다고 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환율 떨어질 때 대폭락이 오면 그때 주워야지 하고 이제 여유 있게 뭐 1년에 한두 번 매매하시는 분들. 돈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여유 많죠. 아무튼 80조가 있고 또 실제로 매매되는 금액도 상당히 많다고 제가 인제 알아요. 그래서 개미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가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활발하게 또 글을 잘 써 줘요. 그래서 공포심이 많이 돌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어제도 뭐 반도체 유출됐다고 반도체 유출된 뉴스 나온 지는 엄청 오래됐죠. 뭐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그 뉴스에 내일 떨어질 수도 있다. 어제 이만큼 올랐고 그저께도 올랐고 이틀 연속 올랐으니까 오늘은 이제 떨어질 때 됐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제가 샀겠죠. 물론 뭐 긴 말도 필요 없겠지만 자 8시에 살짝 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개미들도 옛날 같지 않고 요즘은 상당히 현명하게 잘하기 때문에 자 9시 본장에서 갭상승.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
살짝 조정하다가 10시 외국인 오늘 자 이거 지웁시다. 10시에 바로 그냥 이렇게 쳐갈 것 같은데 10시. 자 그다음에 쪼금 버티다가 장 마감이 상상이 좀 안 되긴 하는데 그래 장 마감에 약간 횡보하면서 끝납시다. 이 그려지지도 않네요 이제. 화면이 너무 여기 됐다. 자 장 마감에 그냥 적당히 이렇게 슥 스물스물 올리면서 마무리. 요거 고대로 놔둘게요. 좀 이따가 요 주식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재밌겠다. 이거 커서를 좀 더 예쁘게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것도 좀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자 대충 요런 예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러니까 오늘 선택은 이거죠. 어제 샀던 요 단타 제가 이제 단타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그전에 산 건 장타니까 당연히 내비둘 거고 요거를 올라갔을 때 팔 거냐. 이번에는 제가 원래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는데 이번에는 안 팔고 내비둘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더 살 것이냐 기다릴 것이냐 그걸 판단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저는 11만 근데 제가 지금 주식 계좌가 좀 이상하게 돼 가지고 신용 매수가 좀 안 돼요. 담보율이 지금 200%가 넘는데 220%인가 그래요. 220%면 더 사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고객센터에 1:1 문의 글 남겨 놨는데도 답도 안 해 줍니다. 존나 게을러요. 카카오페이 이거 증권 이거 지금 제가 이미 여기에 팔로워 분이 3,000 분이나 계셔서 웬만하면 여기 있으려 그랬는데 옮겨야 되나 걱정입니다. 툭 하면 영구 정지나 시키고 남들 도와주는 것도 하여튼 게을러 터져 가지고요. 대놓고 영상에다 이렇게 욕해 놓습니다. 이거 커뮤니티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켜 주면 네이버나 유튜브처럼 크리에이터 지원하듯이 도와줘도 못할 망정에 하여간에 물론 사기 방지 사기꾼들이 워낙 설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그냥 하여튼 그래요. 직원들 좀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카카오페이 주식 제가 다 처분한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저 카카오페이가 청약으로 제가 한창 공모주 할 때부터 카카오페이 들어갔었어요. 왜? 내가 맨날 쓰는 게 카카오톡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 기업들은 방송이니까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지읒 같은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도 한국 주식 다 떠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때 더더욱 심각했죠. 저는 한국을 떠나려고 마음먹었으니까. 근데 무조건 도망가는 게 정답은 아니다 싶어서 아무튼 이재명 정부가 이제 주식을 이렇게 다시 살린다 어쩐다 뭐 이렇게 보고 희망을 다시 가지고 제가 이런 방송하는 것도 사실은 이재명이 한마디 했었죠. 주식이 다 오르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샀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그게 이제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개미들 특히 이왕이면 나를 팔로우해 주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사게 좀 더 많이 벌게 좀 더 잃지 않게 할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사실은 팔로워가 100명 됐을 때 제가 100명 축하로 인제 서로 "이런 거 해 보자." 하고 글을 쓰고 해서 모이기 시작해서 제가 원래 유튜버 아닙니다. 제 유튜브 채널 홍보하려고 이렇게 막 글 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도와주는데 이 채팅창에 막 글로만 쓰니까 전달도 안 되고 막 너무 힘들고 막 시간 걸리고 뭐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전달하면 되겠다 했는데 카카오톡으로 보냈더니 영상이 너무 커. 그래서 안 가지더라고요. 요 단톡방 있는 분들은 그 역사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유튜브에 찍어서 올린 거예요 제가. 막 올렸어요.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쌓여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버린 건데 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왜? 두고두고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 제가 "유튜브 가서 보세요." 저도 편하죠. 아무튼 말이 계속 깁니다. 오늘 대응 잘 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하락 포인트에서 사시고 상승했을 때는 사고 팔지는 인제 분위기 보고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살 총알이 얼마나 남았는지 좀 이따 봐야 됩니다. 근데
25. 자, 우리가 그 얘기 했어야 되는데. 자, 날짜 봅시다. 자, 25. 26일 날 배당에 대한 영상도 찍어야 되는데. 배당. 그러면 요거 올려 드리고 이 배당락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기본적으로 배당락은 배당 확정일이 있고, 그래서 그 주식은 항상 이틀 뒤에 확정이니까, 그죠? 팔아도 이틀 뒤에 돈 들어오고 사도 이틀 뒤에 주식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날짜를 생각해서 이제 마지막 날 계산하면 어쨌든 26일이 됩니다. 그러면 26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배당금을 먹고, 그러면 27, 28 휴무니까 29일 날 배당금만큼 배당락이 떨어지는 게 이제 있어요. 유튜브 보면 다 나옵니다. 이런 것도 쉽게. 그러면 29일 날 떨어지는데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 그리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럼 이럴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한번 요거 끊고 저도 커피 한 잔 마시고 요거 찍어서 올릴게요. 일단 오늘 대응은 이렇습니다. 내려가면 각자 필요한 포인트에서 사시라. 너무 일찍 많이 총알 낭비하지 마시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면 내비두시라. 이렇게 살짝 떨어졌다 올라가는 건 어제도 살짝 떨어졌다 올라가서 전 만약에 안 자고 있었어도 이때 안 샀을 겁니다. 다 끝까지 보고 좀 더 담기는 담았는데 오늘도 이제 올라가면 안 팔 겁니다. 안 팔고 좀 보고 이거 25일 날, 자 26일 날 배당락 떨어진다고 보고, 그러면 25일 날 내일은 26일 날 떨어뜨리려 그러면, 그죠? 26일 날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29일 날 갭 하락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25일 날은 올려야 되겠네. 25일 날은 휴장이잖아요. 오늘 그렇지. 오늘 올려놓고 26일 날 던질 사람들이 좀 있겠네요. 그러면 오늘 가질 것 올랐을 때 좀 팔아도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배당락 하면서 좀 더 추가 내용을 한번 넣어볼게요. 오늘 어쨌든 내리면 추매를 하는데, 추매선은 109,900원, 108,000원 이렇게 1,000원 단위로 내려가시면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일단 대기 끝. 이거 영상